자, 이어서 제1장 3절, 4절 사칙 연산과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페이지고요. 엑셀에서의 연산과 복사하여 붙여넣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엑셀을 이용을 하면은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덧셈은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고요. 뺄셈은 마이너스 기호, 키보드에 그 마이너스 기호 사용하시면 되시고, 곱셈과 나눗셈. 곱셈은 키보드에서 보시면은 그 별표 같은 거 있죠. 에스테리스크 별표. 키보드 8번 위에 Shift 키 누르고 위에 혹은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별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마이너스는 슬래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제 1, 예제 1, 예제 1, 3, 1에서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 자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칙 연산은 아주 간단해요. 그 계산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셀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셀을 지정을 하시고, 자, A열, 그러니까 1일, 2일, 3일 판매장의 그 하루 방문객 수인데 A, B, A 매장, B 매장 해서 그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은 자, 이퀄을 누르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그리고 마우스로 요 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기호 넣어주시고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B 매장 1일 첫째 날 B 매장에 방문한 방문객 수가 입력되어 있는 그 셀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클릭 플러스 기호 입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죠. 똑같이 이퀄 넣어주시고, 자, A 매장에서 방문한 객수에서 B 매장 방문 객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이퀄 넣으시고 클릭하시고, 첫째 날 A 매장에 방문한 객수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여 지정을 하시고, 마이너스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B 매장, 첫째 날 B 매장에 방문한 방문 객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 클릭. 그리고 엔터. 마찬가지입니다. 2일째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A 매장에 방문한 첫째 날 A 매장에 방문한 객수와 첫째 날 B 매장에 방문한 객수를 곱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을 하시고 이 별표를 넣어주시고, 여기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리고 B 매장 첫째 날 9명이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여 지정을 하시고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도 클릭하시고 별표 넣어주시고 클릭하시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이퀄을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인데 수식과 입력해도 돼요. 이퀄. 그리고 나누기니까 A 매장에 방문한 객수 클릭하시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그리고 슬래시 넣어주시고 B 매장, 첫째 날 B 매장에 방문한 객수가 입력되어 있는 셀 클릭하시고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마찬가지죠. 클릭 슬래시 클릭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입력해 보세요. 해서 전체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 입력을 하셔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자동 채우기와 복사에 붙여넣기인데 132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132 예제풀이 132를 가지고 교재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장 하루 방문객 수인데 똑같은 데이터인데, 자, 우리가 우리가 입력을 통해서 계산을 하셨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 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더하기. A 매장 방문객, B 매장 방문객 더하기인데 위에도 똑같죠. 똑같은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일일이 클릭하셔가지고 더하기 넣고 클릭하셔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식은 요거 하나만 입력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사실은 같은 수식이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이 안에다가 어떻게 그냥 붙여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은 수식을. 명령어인데 이걸 그대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수식 붙여넣기로 붙여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한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수식 입력하고 두 번째 붙여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위에 요거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밑에다가 붙여넣고자 하는 수식을 붙여넣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수식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렇게 계산이 돼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지정을 하시고,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가 지금 그 위로 가져간 하얀색 십자가인데, 요거를 우측 아래 요 모서리로 가져가면 검게 변하죠.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한 번에 다 같이 하셔도 돼요. 자, 더블 클릭. 여기가 수식이 들어가서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은, 보시면 수식과에 보면은 B6셀이죠. B6셀. 이거 잘못되어 있네. 요거를 이거 더하기죠. 더하기인데 BC 맞네. 그러니까 요 B6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수식 보면 B6. B6은 요거는 B6 요거죠. 그 다음에 C6은 요거죠. C6셀은. 자, 요거는 기준셀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 산출 결과를 도출하는 그 셀, 도출하고자 하는 그 번지 셀을 요걸 기준셀이라고 합니다. 기준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B6셀은 왼쪽으로 하나, 두 번째 셀이죠. 그리고 요 C6은 기준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첫 번째 셀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퀄은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요거를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이퀄은. 그러면 뭐예요? B6셀, 즉 왼쪽으로 기준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하나, 두 번째 셀 값과 그 다음에 요 C6은 기준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첫 번째 셀이죠. 요 값을 뭐하라? 더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따라서 기준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두 번째 셀과 왼쪽으로 첫 번째 셀 값을 더하라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똑같은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11과 9를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왼쪽 두 번째, 왼쪽 첫 번째 셀을 더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기준셀이 되니까 요 경우는 보시면은 요게 기준셀이니까 B6은 왼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셀이 되고 요 6셀은 요거는 왼쪽으로 하나, 두 번째 셀이죠. 즉 뭐예요? 요 기준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세 번째 셀 값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셀 값을 빼라. 그런 명령어예요. 따라서 요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밑에 붙여넣어주면 기준셀이 밑으로 하나 이동하니까 이제 B6이 아니라 B7셀, 즉 왼쪽으로 세 번째 셀에서 C7셀 왼쪽으로 두 번째 셀 값을 빼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셀이 이동하면은 똑같이 같이 그 참조하는 셀도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세 번째, 왼쪽으로 두 번째 셀. 이게 하나 더 이동하면은 똑같이 보세요. 이제 B7, C7에서 B8, C8로. 그러니까 기준셀이 이동하면은 그 이동하는 만큼 참조하는 셀도 같이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요거를 수식이 들어가 있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똑같은 명령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3은 이건 뭐예요? 계산한 값을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려면은 자, 붙여넣는 거죠. 이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죠.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를 그냥 붙여넣으면은 수식이 그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기 때문에 값이 표시가 안 되죠. 명령어를 붙여넣기.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기준 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셀 값과 왼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셀 값을 곱하라는 명령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B6은 그 기준 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네 번째 셀, C6은 왼쪽으로 세 번째 셀이죠. 곱하라는 명령어죠. 그 명령어가 저 왼쪽으로 없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없으니까 이게 값이 도출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계산한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붙여넣을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 안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 이 값만 붙여넣어 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그러면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수식 붙여넣기가 아니고 값만 붙여넣기. 값만 붙여넣기. 다시 한번. 자, 산출한 값을 다른 곳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싶다. 그럼 복사를 하시죠. 그러면은 붙여넣을 때 그냥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이 값만 붙여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산출한 값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그대로. 131 연습 문제 131인데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자동 채우기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하셨듯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중간 기말 더하기니까 이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첫 번째 요 행 여기에만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복사해서 어떻게 그 밑에다가 뭘로 붙여넣죠? 수식 붙여넣기입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동 채우기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안에 지금 명령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 명령어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답을 산출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수식으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편합니다. 이걸로 하세요. 수식으로 붙여넣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산출한 요 값을 다른 곳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 때는 그대로 붙여 넣으면은 그 명령어가 복사에 붙여 넣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으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값으로. 그러면은 요게 실행이 돼서 이 값이 복사 붙여 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렬 바꾸기,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행과 열을 바꾸기가 있는데, 지금, 자동차 판매 매장, A 매장에 방문한 객수가 이렇게 돼 있고, B 매장.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걸 세로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너무나 간단해요. 복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붙여넣고자 하는 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정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네 번째 보면 바꾸기가 있어요. 행렬 바꾸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열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럼 복사해서 어떻게 바꾸기. 그러면 이와 같이 행렬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어서 셀 서식 이용하기인데 셀 서식 이용하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그 값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4자리 이상, 그 값이 4자리 이상의 경우는 숫자를 3자리마다 컴마를 넣어서 구분을 하고요. 이건 한글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엑셀에서 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은 일반적으로 뭐 2자리나 3자리 이와 같이 반올림을 하여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은 앞에서 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141 141입니다. 141 예제 141 페이지 22대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 계산한 겁니다. 하면은 이와 같이 3자리 이상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자, 그러면 정렬을 하고자 하는 셀을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셀 서식이 있습니다.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셀 서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숫자니까 이건 숫자입니다. 숫자를 클릭하시면 셀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수자리는 2자리. 예를 들어서 그냥 2자리로 합시다. 2자리. 그 다음에 천단위는 구분하죠. 콤마 사용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검정색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소수 아랫자리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사실 소수 아랫자리 표시 안 해도 되니까 전부 다 0이니까
요 위에 도구 모음에서 보시면은 메뉴 모음이 있죠.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릿수 늘림, 줄임, 늘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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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콤마도 요걸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이 안에서 하는 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서식 안에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여기에서 숫자면 숫자, 뭐 일반이면 일반, 통화면 통화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표시 형식 검주에서 이것은 숫자니까 그냥 소수자리 두 자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맞춤도 가로 세로 그 셀 안에서의 그 위치를 말합니다. 그 입력되어 있는 왼쪽으로 할 건지 뭐 가운데로 할 건지 이런 것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맞추니까 그냥 놔두시면 보통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소수점, 소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소수점 자릿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아주 크잖아요. 이게 소수 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기 힘드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두 자리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한 거니까. 자, 사칙 연산 연습.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어서 예제 141 한번 해보시고 연수 문제 1 요거 그대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돼요. 앞에서 한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퀄 넣어주시고 클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퀄 넣어주시고 클릭하시고 이퀄 넣어주시고 B6셀 클릭하시고 요거 그대로 아까 하신 대로 그래서 첫 번째 요 행만 수식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밑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출한 값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로? 값으로 붙여넣어주시면 돼요. 값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정리죠. 정리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의 뭐 이거는 뭐 그대로니까 여기죠. 여기 이거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셀 서식에서 어떻게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첨단 위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소수죠. 소수 셀 서식에서 두 자리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정렬을 해보세요. 이건 세 자리로 정렬한 거고 이거는 첨단의 세 자리에다가 콤마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기는 어떻게? 마이너스인데 지정을 해주시고 마이너스인데 오른쪽 클릭하고 셀 서식에서 숫자에서 지금 검은색을 표시했는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리기죠. 그래프 그리기인데 교재 2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료의 종류와 그림의 선택. 그림은 시각적 효과가 매우 높은 표현 수단이고요. 엑셀에서는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메뉴줄에서 그 삽입이 있어요. 삽입. 메뉴줄에서 삽입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 차트를 그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뭐 세로 막대형이고요. 세로 막대형 차트 그림. 그다음에 가로 막대형. 그다음에 꺾은 선형이라든가 뭐 방사형이라든가 혹은 분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클릭을 하셔서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그 범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자료는 인구를 나타내요. 지역별. 그 다음에 전국은 총인구가 되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옮겨 놓은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총인구. 요 총인구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료의 그 변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시계열 자료죠. 시간의 추이에 따른 시계열 자료니까 이때는 요 꺾은 그래프, 요 곡선 그래프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곡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범위를 일단 마우스 드래그 하시던지 혹은 첫 셀과 마지막 셀, 첫 셀 지정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하면은 이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꺾은 선
클릭하시면 돼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요 첫 번째 거 끝근 선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동으로. 여기 지금 총인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의 그림의 제목이 총인구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와 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어요. 요거를 약간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요거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인구죠. 인구니까 단위가 지금은 그냥 한 명이니까 요 X 세로축이죠. 세로축의 제목을 달아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92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연도라는 걸 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세로축에 대해서만 세로축 이름을 달게요. 이름을 축 제목이죠. 그러니까 축의 제목을 여기 체크하면은 세로 가로축 전부 축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로축만 넣을게요. 세로축만 기본축이죠. 그러니까 기본 세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세로축 제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로 가져올게요. 요거를 위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축 제목을 클릭을 하시고 요 텍스트 옵션에서 문자의 방향을 가로로 해줄게요. 가로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한 명이니까 축 제목 이걸 지우고 그냥 가로 열고 한 명. 단위가 한 명이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 중간에 그래프에 그림 영역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것도 약간 위로 옮겨주면은 보이겠죠? 이렇게 보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요 지금 제목과 요 그림 영역 사이에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약간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요것도 약간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작다 그러면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이즈는 뭐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그리고 요 제목은 그냥 총인구입니다. 총인구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요 홈에서 워드나 똑같아요. 사이즈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8로 하고 싶으면 18, 16으로 합시다. 16. 그리고 색도 요거를 우리가 검은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라든가 굵게라든가 뭐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9로 돼 있는데 하나만 키웁시다. 10으로. 요것도 지금 9로 돼 있는데 하나만 키웁시다. 9. 이게 가로로 되네. 그러면은 요거를 좀 내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곡선 있죠. 곡선. 요것도 선의 종류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줄 수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죠. 이 클릭하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 요 선 위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면은 선택이 되죠. 그럼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채우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페인트 통을 클릭하시면 이 안에 선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실선. 혹은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밑에서 종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점선으로 좀 긴 점선 파선이네. 파선. 이건 완전히 사각점선 파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도 그래서 그냥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그리고 두께도 요거를 2.25인데 좀 뭐 키울까요? 3으로 이렇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3.5 뭐 3 3.25 3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림을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예가 나오는데 바꿔줄 수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기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요 붓으로 돼 있는 데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뭐 보기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직접 조정을 하셔도 되고 아까
설명드린 방법으로 어쨌든 이와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료가 두 개인 경우 요 차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요거는 예제 152인데 예제 152입니다. 27페이지 27쪽. 자,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삽입 메뉴에서 삽입에서 아까 자료가 하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 꺾은형으로다가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단위가 한 명이고 요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요 같은 축에 동시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요 인구 서울특별시 인구는 그냥 주축에다가 나타내고요 한 명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우측으로 좌측 보조축으로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국의 총 인구 중에서 서울시 인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죠.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 서울 그 비중을 나타내는 요 곡선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클릭을 하셔요. 그러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요. 만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어요. 그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계열 옵션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곡선은 어떻게 기본축에서 보조축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보조축이 하나 생겨나죠. 요거는 보조축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는 좌측이니까 여기다 좌측을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서울특별시인데 참조하는 축이 좌축이니까 그냥 좌축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나타나죠. 요거는 우측이니까 이렇게 우측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정리할 때 표에서 이렇게 좌측 우측 넣어주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 직접 써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곡선의 제목을 어떻게? 자, 이 그래프 그림을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요. 그럼 뭐가 나오냐? 데이터 선택이 나옵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이 나와요. 이렇게 데이터 선택. 메뉴창이 뜨면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전국분의 서울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서울특별시 요거를 좌측이니까 여기다 좌측이라고 넣어줄게요. 편집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다 계열 이름을 지우시고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냥 서울이라고 넣어주세요. 서울시 그리고 괄호 열고 참조하는 축이 좌측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편집 클릭하시고 이거 지우시고 이거는 서울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총 인구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파란 선은 좌측. 그 다음에 요 갈색은 우측을 참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목은 요거는 그냥 서울시 인구추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추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뭐 좀 더 키웁시다. 이거를 그냥 그러면 색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축의 제목을 달아줘야 되겠죠. 이 축 제목 아까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 축 제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축 제목인데 요걸 해버리면은 가로 세로 다 축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클릭하시면은 세로축 기본 그 다음에 보조축 세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프가 좀 작으니까 약간 키울게요. 이와 같이 키운 다음에 자 요거는 위로 가져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이것도 좀 조정을 해 줍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해 줍시다. 드래그해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림 영역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끌어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로로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우측에 축 제목 서식이 있으니까 이거 텍스트 옵션이죠. 여기에서 방향을 가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단위가 뭐예요? 한 명이죠.
인구니까 이거는 그냥 1명.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퍼센트니까 그냥 퍼센트 넣어주시면 돼요. 가로 열고 퍼센트. 이렇게.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한 12로 돼 있는데 11로 할까요? 그냥 뭐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9네요. 9니까 10으로 키웁시다. 이것도 10으로. 근데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다시 그림 영역 지정하시고 이거 그냥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약간 이거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요 밑에다 놔도 되지만은 그냥 위로 가져가도 되죠. 이 정도로. 놔둬도 돼요. 이 정도로. 그리고 요 선이 보이니까 이거 채워넣기 하시면 됩니다. 채워넣기. 하얀색으로. 그러면은 요 선이 안 보이고 요 명확하게 축 제목이 보이겠죠. 축 이름이. 그리고 다시 그림 영역 지정하시고 이걸 끌어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 스타일인데 이게 만약에 인쇄를 하면 칼라면은 표시가 나는데 흑백인 경우 잘 모르고 이게 어느 쪽인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어떤 선인지. 그래서 이 스타일을 바꿔주면 되는데 요 그 곡선 위에 커서 두시고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죠. 여기에서 페인트통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까도 했는데 똑같아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선 스타일을 선 종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사각 점선. 요거는 뭘로 할까요? 그냥 긴 파선. 이렇게. 그러면 흑백으로 인쇄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뭐 해서 이렇게 이 선 스타일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굵기도 바꿔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계열 옵션에서 선에서 굵기 이걸로 굵기를 이같이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굵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색을 갖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해서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곡선 위에다가 그 수치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곡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안에도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이 있어요.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죠. 숫자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위에 표시할 수 있고 옆에 표시할 수 있고 위에.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은 복잡하니까 사실은 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고 꼭 표시하고 싶은 연도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자, 곡선 지정하시고 곡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 지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만약에 2018년도 거다. 그러면 요 위에서 2018년도 위에서 그러면 요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지정이 되겠죠. 2018년. 그러면 요거를 데이터 레이블을 위로 표시해 줄게요. 18 옆이 아니라 위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18이 들어가죠. 18. 그 다음에 18.8.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 92년도. 그러면은 데이터 레이블을 요거는 아래쪽으로 해볼까?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시하고 싶은 연도만 몇 개 표시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전체 표시하면은 숫자가 잘 복잡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굳이 전부 다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굳이 뭐 다 표시할 거 없이 요 하나만 데이터 레이블을 요거는 옆으로 아니면 밑에로 해줘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필요한 연도만 이렇게 곡선 위에 그 데이터 레이블 즉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간격인데 요 간격 조정도 가능해요. 자, 지금 여기서는 2만씩 간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축 옵션에서 요 경계를 클릭하시면은 돼요. 이렇게 안 보이면은 요 축 옵션 경계 여기 나와요.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간격을 주 단위가 2만이고 보조가 지금 4만으로 돼 있습니다. 20만이고 주 단위가 20만이고 4만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뭐 예를 들어서 20만이 아니라 주 단위를 좀 더 넓게 예를 들어서 40만 그다음에 이건 4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간격이 바뀌죠. 이와 같이 조정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지금 30%까지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3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50까지 한번 해볼까? 50까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근데 이것보다는 뭐 그냥 아까 그게 낫겠네요. 뭐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요. 요게 요거고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어쨌든 지정하시고 요 클릭하시고 보이면 돼요. 보이면 축 옵션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축서식에서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축서식 간격을 요 간격 요거를 아까 뭐 30으로 그냥 돌립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와 같이 요 간격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클릭하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축서식이 있습니다. 축서식 보세요. 자, 축을 선택을 해요. 클릭해서 마우스로.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메뉴 여기서 축서식. 그럼 축서식 나오죠? 그럼 이 안에서 이 간격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축서식을 축서식이죠. 축서식. 축 옵션에서 경계값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선을 지금 넣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선이 안 들어가 있죠? 축에. 만약에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선 넣어주시면 돼요. 색이 지금 빨간데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선이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축에 지정을 하시고 실선 그냥 검은색이네요. 그 두께도 할 수 있고요. 이건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축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축도 이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선을 넣어주고 싶으면은 그 표시가 잘 되도록 그러면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뭐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보세요. 이걸로 바꿔줘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딱 아니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위로 옮겨주면 되겠죠. 여기나 여기로 옮겨줘도 되고 이와 같이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151, 그 다음에 152, 153 여러분이 한번 직접 요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3까지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자료 입력부터 시작해서 계산,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까지 요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표를 작성을 하고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 작성인데 사실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표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가 세로로 지금 나와 있죠. 이거를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인천시인데 클릭을 하시고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시트에다가 만약에 그래프가 아니라 표도 같이 보고서에 삽입을 할 경우 이거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좀 바꿔주시면은 이와 같이 바꿔줘서 붙인 다음에
요 간격이 지금 많이 단위가 지금 이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많죠, 이게 자료가. 단위를 바꿔 주셔도 돼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나눠주면 돼요. 단위를 1000명 아니면 1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1000명으로 합시다. 1000명 아니면 10,000명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를 나눠요. 슬래시 그 다음에 10만 명 합시다.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단위가 1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대로니까 요거를 똑같은 명령어죠. 요거 전체 붙여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끌면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 다시 붙여넣어주면 돼요. 뭘로? 그냥 값으로.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거 그냥 지워주세요. 그리고 요 간격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이 열 간격을 끌어서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지정을 하시고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모든 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러면 셀 서식이 있어요. 이 안에서 뭐 맞춤 그 글자의 위치죠. 이런 것들이고 이거 하시면 되고 글꼴도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테두리를 그리시는데 요거 그냥 선 종류도 색도 그 표에 그 선의 종류 색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하고요. 자 보시면은 위에다가 그리고 싶다. 선을 갖다가 요거 선 종류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그냥 일반 실선으로 할게요. 클릭 이거 좀 굴래. 좀 너무 굵지 않은 선으로 다시 할게요. 요거는 안쪽이고 윤곽선이고 이거는 윤곽선 안쪽. 그럼 다 그려지죠. 그냥 직접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클릭 없음. 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 엔터키 누르면은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선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게 숫자가 지금 간격이 좁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셀 서식에서 아까 요 맞춤에서 셀의 맞춤을 체크해 주시면은 자 셀의 맞춤을 해 주시면은 자 요 간격을 좁히더라도 요 연도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좁혀도 요게 글씨가 그 연도가 다 표시가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셀 서식에서 셀에 맞춤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보여요. 이와 같이. 그리고 연도가 들어가 있는 행은 삽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채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채우기 색을 이렇게 지정해서 표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자, 어쨌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 이 안에서 채우기도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뭐 테두리 그리는 거 여기서 하시면 되고 표 그릴 때 그다음에 뭐 맞춤 표시 형식 숫자면 숫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 다 끝났고요. 자료 끝났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그래프 한번 여러분 다 그려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료 정리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필터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의 그 개념과 그 함수 마법사인데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